뉴욕 허드슨야드의 베슬, 싱가포르의 곡선형 교실 러닝허브, 그리고 런던 거리를 상징하고 달리고 있는 새빨간 런던 버스까지. 오늘 아는 것이 힙이다에서는 디자인, 건축, 아트의 경계를 허물며 건축이 아닌 경험과 경이로움을 파는 헤더윅 스튜디오, 그리고 헤더윅을 해부합니다. 이 헤더윅 스튜디오를 처음에 접했던 거는 전 세계 약간 유명한 건축물들을 스크랩을 하는 취미가 있거든요. 이게 어떤 작가나 어떤 건축가의 작품인지를 알지는 못한 상태로 계속 스크랩을 해왔었는데, 굉장히 많은 부분이 헤더윅 이 스튜디오 그리고 헤더윅의 작품들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이런 류의 형태의 건축물들을 좋아했었는데, 이 굉장히 많은 건축물들이 이 헤더윅의 작품이었구나라는 걸 알게 됐고, 노들섬 건축 공모에서 한국뿐만이 아니고 세계적인 굉장히 큰 디자인 스튜디오들에서 입찰을 했는데, 발표를 하는 것들을 영상으로 녹화를 해서 온라인에서 공개를 했습니다. 굉장히 거대한 스튜디오들의 멋진 컨셉에 앞서서 이 헤더윅 스튜디오의 작품이 이 노들섬에 선정이 된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 있었어요. 최근에 코엑스의 새로운 어떤 건축 관련된 리노베이션 공모에서도 헤더윅 스튜디오가 또 진행이 됐죠. 헤더윅은 1970년에 런던에서 태어났죠. 일반적인 건축을 전공하진 않았고요. 맨체스터에 있는 폴리테크닉에서 3D 디자인을 공부를 했다고 해요. 그리고 이제 런던 왕립예술학교에서 석사를 마친 다음에 헤더윅 스튜디오를 바로 설립을 했었는데요. 왕립예술학교에서 그 쓰레기 더미에 버려진 계단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막 찌그러지고 막 그랬겠죠. 근데 이제 보통 쓰레기 더미 있으면 다 지나가잖아요. 근데 이거를 헤더윅이 이제 끌어다가 이거를 보고 연구도 하고 디자인적으로 뭘 차용도 하고 조금씩 스케치도 하고 그랬다고 해요. 근데 지금 헤더윅의 가장 상징적인 작품 중에 하나죠. 그 허드슨야드에 있는 이제 베슬. 이 베슬을 보면은 전부 다 계단으로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계단 구조물로 이렇게 쭉쭉쭉 만들어져 있는데, 이 아이디어로 이어졌다라는 언급이 있어요. 무한의 어떤 그런 벌집 같은 것들이 쌓여져 가면서 새로운 어떤 전경을 조망하는 형태로 우리 인간이 생각하고 있는 계단 혹은 수직적인 어떤 건축물에 대한 것들을 굉장히 새롭게 바라보게 만드는 인식. 지금까지 어떤 뉴욕의 마천루라고 하는 것들이 빌딩의 어떤 끝라인이라고 하면은 그 중간의 라인에서 건물들과 사람들의 사이에 있는 모습을 보게 만드는 굉장히 유니크한 건축물이죠. 헤더윅이 만들어내는 이 경험들 자체는 내가 어떻게 다르게 느낄 수 있게 하는가, 건축물 자체가 주는 경이로움과 내가 보는 경험 자체도 경이롭게 만드는 새로운 경험을 창조하고 있는 그런 아티스트가 아닌가 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헤더윅의 건축물은 움직이는 건축이라고 표현을 많이 한다고 해요. 런던의 롤링 브릿지 이라고 해서 8m짜리 길이 다리가 주말마다 이렇게 30초 만에 말려 올라갔다가 이제 펼쳐서 합니다. 다리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리의 형태라든가 다리의 그 기능을 집중하지 못하게 걸어가기만 맨날 하잖아요. 이 말려 있을 때는 배가 지나가기도 하고, 그리고 말려 있었을 때의 모양이 하나의 조형적인 감상도 하게 하고, 그 자리에 멈춰 서서 말려 있는 동안이죠. 이 강의 전경을 바라보게 한다라는 측면, 다른 경험들을 똑같은 장소에서 줄 수 있는 거거든요. 이런 맥락들이 다른 형태의 경이로움들을 새롭게 받아들이게 하는 어떤 접근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뭐 케이프타운에 있는 자이치 모카 미술관이에요. 폐곡물 저장소였는데 이곳을 이제 아프리카 최대 현대 미술관으로 이제 변신시킨 작품까지, 어떻게 보면은 이 건축물이라고 하는 게 원래는 하나의 공간을 채워가는 예술이잖아요. 근데 이 안에 의도된 경험들을 의도적으로 새롭게 창조를 하는 것 같아요. 이 의도된 경험 안에 헤더윅이 생각하고 있는 다양한 새로운 해석이 있는데, 바로 그 해석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이 감정이라는 측면이죠. 그러니까 헤더윅이 했던 유명한 말 중에 하나가, 우리 스튜디오는 콘크리트로 건축하지 않는다, 감정으로 건축한다. 이 재밌는 게 헤더윅 스튜디오에서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문제 해결사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근데 뭐 저희도 문제 해결사거든요. 마케팅을 하는 사람들, 그리고 브랜드를 만드는 사람들도 문제를 해결하는 것들을 하죠. 근데 이 문제 해결이라고 하는 거는 흥미로운 게 20세기 이후의 대부분의 건축물들,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는 이 터전 자체가 보링, 그러니까 즉 따분함이라고 하는 문제에 봉착이 되어 있고, 이러한 것들을 해결하는 게 본인들의 역할이다라고 규정을 해요. 20세기의 건축이라고 하는 것들은 기능적인 측면에서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최대한의 자원의 효율성을 가지면서
좀 더 나은 환경을 만들까에 초점이 맞춰졌죠. 그러다 보니까 이 전 세계 건축물 자체가 다 획일화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헤더윅은 근본적으로 따분함은 비인간적이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어요. 과거에 지금까지 만들어졌던 모든 건축 사조라든가 건축물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 이미 인간은 이러한 건축 자체를 따분하지 않게 만들 기술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예술적인 상상력이 더해졌었을 때 훨씬 더 거대하고 멋지고 경이로운 것들을 만들 수 있다는 어프로치거든요. 지금까지 어떤 건축이 지향하고 우리가 알아왔던 건축물하고는 조금 다른 어프로치인 거죠. 최근에 헤더윅이 한국에서 이렇게 많은 선택을 받고 한국의 새로운 어떤 랜드마크들을 설계를 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한국 사람들이 요새 굉장히 새로운 것들을 많이 받아들이고 새로운 것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잖아요. 근데 이 에너지가 정말 전 세계적으로 뻗어져 나가고 있다 보니까 단순하게 우리만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은 것에서 넘어서서 우리의 일상 그리고 우리의 삶 자체도 따분하지 않고 우리 어떤 감정적인 것들을 늘 느끼고 싶은 쪽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이 헤더윅의 건축물들 그리고 헤더윅의 어떤 상상들이 한국에 잘 맞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노들섬 프로젝트를 저는 굉장히 좀 흥미롭게 보고 있는데, 이 노들섬 작품 이름이 사운드스케이프, 음악이 만드는 하나의 전경이라는 작품인데, 이 서울이 가지고 있는 게, 서울이 이렇게 산에 둘러싸여 있잖아요. 근데 이 노들섬이 전체 서울에서 보자면 딱 한가운데, 한강의 딱 중심에 있거든요. 이 한가운데에서 한강에서 바라보는 서울의 전체 전경을 형상화한 그림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밖에서 들어올 때 노들섬이라고 하는 하나의 포인트만 보는데, 이 반대의 관점을 제시를 하는 거죠. 서울의 중심에서 북한산을 너미로 굽이굽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스케이프 있잖아요. 이 스케이프가 한국의 음악 그리고 우리의 어떤 정서적인 것과 맞닿아 있다라고 해석을 한 거예요. 너무 놀라운 해석이죠. 보통은 기능적인 측면에 많이 집중을 하잖아요. 여기에 음악적인 프로그램을 넣기 위해서 여기 있는 땅을 어떻게 활용하는가. 근데 해석이 반대로 들어간 거예요. 이 전체 서울이라는 지형도 안에서 이 공간은 어떤 식으로 받아들여지고 다른 곳들을 바라볼 때는 어떤 식으로 볼 수 있는가. 그래서 좀 놀라웠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놀라웠던 게 이 공간 안에 굉장히 특이한 공간이 하나 있어요. 바로 무향 공간이라고, 모든 소리 를 흡수하는 완벽하게 차단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것들을 경험해 본 적이 없거든요. 음이 없고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공간. 가장 음악적인 하나의 랜드마크를 만들어 달라는 주문에 가장 무향의 무음의 공간을 또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게 대단히 놀라운 작품이다라고 생각이 들었고, 이 안에서 단순하게 어떤 소음과 그리고 어떤 침묵이라는 어떤 상반된 키워드죠. 하나의 경험에 녹여내서 이 복잡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의 정서를 치유하고 또 커뮤니티를 재생하려고 했다라는 시도들이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헤더윅 스튜디오의 특징이라고 하면은 지금 전 세계적인 트렌드를 좀 정조준한 건축의 어떤 양식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단순하게 이제 2025년 건축 디자인 산업계에 좀 몇 개 트렌드로 꼽은 키워드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바이오필릭 디자인이 있고, 그리고 또 공간이 곧 컨텐츠가 되는 경험 경제,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디지털 고독을 해소하는 커뮤니티 재생. 유명한 작품 중에 하나가 상하이에 있는 사우전 트리라고 하는 이제 작품이 하나 있는데, 이 작품을 보면 건물마다 딱 1000그루 해서 총 4만여 그루의 식물들이 심어져 있어요. 건물이 바깥에서 봤었을 때는 일종의 산처럼 보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발적으로 굉장히 자연스럽게 관리가 될 수 있는 형태의 시스템을 만들었어요. 자연과 도시를 연결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우리가 자연 속에서 살 수 있는 하나의 새로운 방향을 만들어낸 디자인이기도 했고요. 그리고 또 공간이고 콘텐츠가 된다.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베슬 딱 그런 형태가 될 것 같아요. 저도 실은 갔었을 때는 그때가 마침 이제 베슬이 들어갈 수가 없어가지고 밖에서만 이제 사진을 찍었는데, 가서 실제로 가보면은 계단밖에 없습니다. 계단을 계속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다 타고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데, 이 계단을 올라갈 때마다 그 각각의 층에서 보여지는 이 경험의 내용이 다른 거예요. 근데 올라가는 거기에 따라서 앵글마다 경험이라든가 그 빛이 다르게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각 공간마다 다른 경험들을 할 수 있게 설계가 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는 이 거대한 것들을 하나로 묶는 테마가 있고요. 각각이 감정적인 동요라든가 전이를 만들어내고, 그 각각의 감정적인 어떤 전이들이 다른 감정들을 만들어내는 거라는 거예요. 그게 좀 놀라운 측면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디지털 고독 해소 관련된 부분인데, 이 커뮤니티 재생 부분이 앞서 말씀드렸던 저희 사운드스케이프에 굉장히 크게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이제 2029년에 아마도
만들어지게 될 이 코엑스 전시관 설계에도 선정이 돼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이 코엑스라고 하는 공간 자체가 되게 흥미로운 공간이잖아요. 이 컨벤션들이 굉장히 많이 열리죠. 전시들도 열리고 컨퍼런스 같은 것도 열리고 이벤트들이 열리는데, 사람들이 거기 굉장히 많은데 각기 다른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와서 자기들이 해소하고 싶은 목적만 달성하고 가는 형태의 공간인데, 헤더윅 같은 경우는 이 공간을 호기심의 방으로 구성을 한 거예요. 저기서는 어떤 것들이 열릴까? 특히 입구에서부터의 설계를 호기심의 공간으로 설계를 해서 이런 어떤 사람들의 감정들을 어떻게 하면 이 안에 있는 경험으로 증폭할 수 있을까? 그래서 다른 공간에서 열리는 경험들도 내가 자연스럽게 관심을 갖고 유기적으로 연결이 될 수 있는 경험을 만들고 있다고 하죠. 단순하게 이게 어떤 건축적인 설계에서뿐만이 아니고 이후에 마케팅 혹은 브랜딩의 하나의 설계적인 측면에서도 굉장히 참고할 만하고, 지금의 어떤 팝업 스토어의 공간이라든가 아니면 작은 숍들의 경험의 어떤 내러티브도 재해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실은 제가 헤더윅 스튜디오를 가장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헤더윅 스튜디오를 가장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단순하게 앞서 말씀드렸던 어떤 설계 그리고 어떤 경험을 이렇게 만들어내고 또 있지만 좀 새로운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바로 이 기술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활용해내는 하나의 능력, 그리고 기술을 활용하는 방법. 인류의 역사를 보면은 늘 이제 예술이 이러한 어떤 새로운 세상에 대한 질문들을 던지고, 이러한 것들이 하나의 이제 지식이 되죠. 그리고 이 지식이라고 된 것들이 엔지니어링을 통해서 하나의 이제 기술이 되고, 이 기술이 디자인적인 것들 그리고 어떤 유용성을 담아서 어떤 생활 방식을 바꿔내고, 또 이런 방식들이 새롭게 또 업그레이드가 되고 새로운 질문들을 만들어내서 예술과 함께 돌아가는 서클들을 가지고 있는데, 근데 헤더윅 스튜디오가 이 기술을 사용하는 방식들을 보면은 이걸 어떤 건축적 이론 그리고 공학적인 엔지니어링으로만 보는 게 아니고 거대한 하나의 경험을 만들어내기 위한 하나의 솔루션으로 생각을 하고, 그리고 이 모든 프로젝트들을 진행을 할 때마다 기술 회사들, 엔지니어링 회사들하고 함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실은 그 회사들을 제외하고는 이 헤더윅이 지금까지 만들어낸 그 수많은 정말 터무니없는 정말 특이하고 정말 개성 있는 그 디자인들이 만들어지지 못했을 수도 있는데, 이거를 꼭 본인이 모든 것들을 해결을 해내겠다 형태로 작업을 했던 것들이 아니고 이러한 회사들과 같이 협업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해냈다고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실은 건축가로서 가질 수 있는 지금의 어떤 굉장히 중요한 미덕이자 정말 필요한 능력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인류가 진화해오고 인류가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고, 그리고 인류가 예술과 기술 사이에서 어떤 접점을 만들어 나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하나의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헤더윅 스튜디오의 성공은 단순한 어떤 기술이나 어떤 미적인 아름다움만으로 규정되지는 않죠. 따분한 세상을 거부하고, 그리고 건축이 인간의 어떤 감정적 요구에 응답을 해야 한다는 이 태도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시의 미래를 예언하고, 그리고 컬처 플랫폼을 만들고 경험을 설계하는 회사, 바로 헤더윅과 헤더윅 스튜디오가 지금 가장 힙하고 영향력 있는 이유입니다. 알아두면 언젠가 한 번쯤 써먹을 날이 오지 않을까 기대하게 만드는 고급 교양과 지식을 소개합니다. 여러분의 힙봉이 가득 차는 그날까지 아는 것이 힘이 되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 또 만나요.